안녕하십니까, 텐입니다. 저 이번에 또 리퍼 받으러 갑니다. 아니, 이번에 맥북까지 리퍼를 받으면 거의 애플의 모든 제품을 다 리퍼를 받는 그런 경험이 생기죠. 이전에 영상으로도 다 만들었는데 아이폰, 아이패드, 에어팟, 애플워치 등 리퍼를 다 받았었죠. 그 중에는 애플케어를 든 제품도 있었고 애플케어를 들지 않은 제품도 있었는데 애플케어를 든 제품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었고 애플케어를 들지 않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생돈을 다 내고 했었습니다. 이게 희한하게 애플케어를 들면 쓸 일이 없고 들지 않으면 쓸 일이 생기는 것도 신기하죠. 그런데 오늘 리퍼를 받을 예정인 이 맥북은 다행히도 애플케어를 들었죠. 당시에 큰맘 먹고 이 비싼 16인치를 고급형으로 샀고 제가 보통 자주 들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혹여나 하는 마음에 애플케어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형 맥북 프로를 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원래 쓰던 걸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건을 워낙 막 다루는 타입이라 지금 제 맥북 상태가 이렇습니다.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찍히고 흠집도 있고 아무리 애플케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상태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서 고쳐서 팔려고 합니다. 이 애플케어가 있으면 고장난 부위당 12만원이면 고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아니면 몇십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받아보고 맥북에 이 애플케어를 들면 좋을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RT도 패션이다. 사실 아직 바꿔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 전에 원래 리퍼를 받으면 따로 백업을 해둬야 되는데 전 따로 백업은 안 할 겁니다. 이 맥북에 쓸데없는 파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초기화를 시키려고 해요. 그래서 몇 개의 데이터만 옮기면 되죠. 아니 그나저나 이 유니버셜 컨트롤로 데이터를 옮기니까 좀 편하더라고요. 당겨서 끌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컴퓨터가 달라도 데이터가 옮겨지니까 매우 편리했습니다. 이제 몇 개의 데이터를 다 옮겼고 그럼 진짜 다녀오겠습니다. 전체가 소리가 들려서 네. 아니 네, 맞습니다. 돈덩어리 아씨, 조심히 쓰는 게 최고입니다. 새거다.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부품이 뭐예요? 다 갈았으면? 그 메인보드만 빼고는 다 교체 처리가 됐다가 메인보드 빼고 배터리도 합판 달면 갈았습니다. 네 맞아요. 그래서 결제도 진행했습니다. 37만 원인데 네. 일시불로 왔어요. 그냥 일시불로 해주세요. 예, 리퍼를 받고 왔습니다. 아니 약간 부품 수급이 안 됐다고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. 일단 받았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뭔가 지문도 남기기 싫을 정도로 새거가 됐어요. 이게 새거긴 새거죠. 그래서 일부러 굳이 이런 필름들은 안 떼려고 합니다. 이 상태로 넘겨야지 구입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기분이 좋을 테니까요. 근데 진짜 이런 사람 없습니다. 예, 인정? 네, 돌아와서 이 맥북들의 애플케어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. 이번에 느낀 건데 이 애플케어가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. 일단 솔직히 처음에 저는 전체 다 가는데 한 12만원이 고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아이폰이나 아이패드, 애플워치 등과 달리 맥북은 전체 교환이 아닌 부분 교체를 하는데요. 배터리만 갈더라도 이 합판 전체를 갈아야 하고 윗부분에 찍힘이 있더라도 디스플레이 전체를 다 갈아야 합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부분 고치려면 이 큰 돈을 주고 이 애플케어를 드는 게 맞나? 이런 생각? 물론 애플케어를 든다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상사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. 길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 가만두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진짜 어쩌다 키보드 자판에 커피나 물을 쏟을 수도 있고 말이죠. 내가 아무리 조심히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상황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. 하지만 이번에 느낀 거지만 이 애플케어의 가격이 이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7만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맥북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 총 37만원이 들었단 말이죠.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결국 이 맥북 프로를 총 84만원 정도 주고 고치게 된 겁니다. 아니 갑자기 짜증나고 슬프네요. 이런데 돈을 많이 쓴 게 말이죠. 물론 안 들었다면 150만원 넘게 나온 거 들은 거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득이긴 할 겁니다. 돌아와서 그런데 수리를 안 한다? 그럼 보험 들었던 47만원이 또 아깝죠. 그래서 이번 맥북 16인치 그리고 곧 구매를 할 14인치 프로에는 애플케어를 한번 들어보지 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꼭 또 들지 않으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 제가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아이폰, 아이패드, 애플워치, 에어팟 그리고 이번 맥북까지 리퍼를 받아보면서 거의 모든 애플 제품의 리퍼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리퍼를 정말 필요해서 써먹었던 건
에어팟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애플케어가 든 게 아까워가지고 했거나 정말 필요가 했을 때는 정작 애플케어를 안 들어가지고 생돈을 다 주고 리플을 받거나 했거든요. 작년쯤에 올린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패드 프로를 제가 빗길에서 넘어져가지고 한 번에 리플을 받았었죠. 물론 생돈 다 주고 말입니다. 뭐 결국은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실 겁니다. 정답이 뭐 사실 없거든요.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쓸 일이 없더라도 애플케어를 들어놨을 경우에는 뭔가 마음 놓고 사용하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이만한 가격을 지불하고 편하게 사용을 할지, 아니면 애플케어 비용과 나중 수리비를 조금 아끼자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아주 조심히 사용을 하실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면을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조심히 사용하고 고장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? 결국 마무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역시나 본인 선택입니다. 누군가에게는 이 애플케어가 정말 좋았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. 누군가는 또 애플케어를 안 들어가지고 많이 후회했던 사람도 있겠죠? 저처럼 뭐 든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의 선택입니다. 그러니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텐이었습니다. 유바. 잘 쓰십시오. Dropping hit after hit, never miss. It's a crime, but my karma stay lit. Buddha sit by my side. Put the work in, practicing and learning.